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귀에서 시작된 신호가 뇌로 전달되지 않고 있을 수 있어요. 귀가 안 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귀로 들어와야 할 소리가 뇌까지 안 가는 게 문제예요. 뇌로 가는 길이 막히면 뇌세포가 굶어 죽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치매의 시작이에요. 더 놀라운 건 뭘까요? 치매 초기 환자를 조사했더니 10명 중 8명에서 귀 문제가 먼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0%입니다. 뇌가 먼저 아픈 게 아니라 귀에서 시작됐던 거예요. 저는 박한결입니다. 35년간 대형 유통기업 식품팀 임원으로 일했습니다. 지금은 퇴직하고 전국 돌며 어르신들 건강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3년간 전국 경로당 300곳 돌며 1200분 어르신 조사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25년 연구 결과도 똑같습니다. 귀 안 좋으면 치매 확률 5배 높아집니다. 대구 74세 박영자 할머니. 딸이 제게 귓불 사진 보냈어요. 주름이 대각선으로 쩍 갈라져 있었습니다. 병원 가보세요 했습니다. MRI 결과 뇌혈관 막힘, 초기 치매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위험 신호를 지금 당장 거울 하나로 확인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귓불 주름만이 아닙니다. 우리 귀가 보내는 경고 신호는 총 5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방치하면 3년 안에 뇌 가는 길이 완전히 막힙니다. 부산 68세 김철수 할아버지. 식당만 가면 대화가 안 들려서 친구 모임 가기가 싫으셨대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듣고 보청기 하셨어요. 3개월 뒤에 전화 오셨습니다. 박 부장님, 손주 목소리 다시 들리니까 세상이 다시 살만합니다. 귀가 좋아지니까 머릿속도 맑아진 거예요. 기억력도 돌아오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손주 얼굴 보면서 가족들과 좋은 추억 오래오래 간직하게 됩니다. TV 볼 때 가족이 소리 너무 크다고 했나요? 식당에서 대화 안 들리나요? 전화할 때요? 자주 하나요? 뇌가 지금 신호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귀가 안 좋아지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숫자 1을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이는 소리 방향을 못 찾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TV 보고 계시는데 누가 부르면 어떻게 하시나요? 고개 돌려서 바로 쳐다보시죠? 그런데 요즘 들어 누가 부르면 어디서 부르는지 몰라서 이리저리 두리번거리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바로 뇌가 길을 잃은 겁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72세 이순덕 할머니를 만났을 때입니다. 할머니가 제게 이러시더라고요. 박 부장님, 며칠 전부터 이상해요. 경로당에서 친구가 부르는데 어디서 부르는 건지 몰라서 이쪽 저쪽 다 쳐다봤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웃으면서 놀리는데 수치스러웠어요. 처음엔 할머니도 웃어 넘기셨답니다. 그냥 귀가 좀 어두워지나 보다 하셨대요. 그런데 6개월 뒤에 병원 가셨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진단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소리 방향 못 찾으신 게 언제부터였습니까? 그게 첫 신호였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 귀는 양쪽에 하나씩 있습니다. 왼쪽 귀로 들은 소리, 오른쪽 귀로 들은 소리를 뇌가 비교해서 방향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한쪽 귀가 안 좋아지면 뇌가 비교를 못하는 겁니다. 마트 진열대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두부가 왼쪽 선반, 오른쪽 선반에 있습니다. 두 개를 비교해야 어느 게 더 싼지 알 수 있죠? 그런데 한쪽 선반이 텅 비어 있으면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뇌도 똑같습니다. 제가 직접 경로당 200곳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눈 감게 하고 제가 박수를 쳤어요. 어디서 소리 났는지 손으로 가리켜 보세요. 10명 중 3명이 엉뚱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앞에서 쳤는데 옆을 가리키시고 왼쪽에서 쳤는데 오른쪽을 가리키셨어요.
그분들 6개월 뒤에 다시 연락드렸습니다. 절반이 기억력 검사 받으러 병원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십시오. 가족 한 분 불러서 눈 감으세요. 그분이 여러 곳에서 박수 쳐달라고 하세요. 10번 중에 7번 이상 정확히 가리키시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절반도 못 맞추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이비인후과 가서 청력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쪽 귀만 안 좋은 게 아닌지 확인하셔야 해요. 한쪽만 나빠도 방향 감각이 무너집니다. 이순덕 할머니도 병원 가셔서 검사 받으셨어요. 오른쪽 귀가 왼쪽보다 훨씬 안 좋았습니다. 보청기 하셨어요. 3개월 뒤에 다시 만났습니다. 박 부장님, 이제 손주가 뒤에서 부르면 바로 돌아볼 수 있어요. 경로당 친구들도 순덕아, 요즘 귀 좋아졌네 하세요. 여러분, 소리 방향 못 찾는 건 단순히 귀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지금 길을 잃고 있다는 신호예요. 길 잃으면 집을 못 찾듯이 뇌도 소리 길을 못 찾으면 기억도 못 찾습니다. 오늘 당장 가족들과 박수 게임 해보세요. 재미있게 하시면 됩니다. 손주들이랑 같이 하시면 더 좋아요. 그게 우리 뇌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사위입니다. 사위는 여러분이 매일 겪고 계실 수도 있는 문제예요. 사위는 시끄러운 곳에서 대화가 안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식당 가시면 어떠세요? 옆 테이블 사람들 떠드는 소리, 주방에서 프라이팬 소리, 식기 부딪히는 소리. 이런 소리들 때문에 앞에 앉은 친구 말이 잘 안 들리신 적 있으시죠? 뭐라고? 크게 말해봐. 이렇게 되물으신 적 많으시죠? 그냥 시끄러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치매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산 68세 김철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퇴직 후에 친구들과 식당 모임 자주 가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식당만 가면 친구들 말이 하나도 안 들렸어요. 친구들은 철수야, 왜 말이 없어? 무슨 일 있어?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나이 들어서 시끄러운데 가기 싫어졌나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모임도 점점 안 나가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뇌의 소리체가 찢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뇌에는 소리를 거르는 체가 있습니다. 콩이랑 쌀 섞인 거 거를 때 채 쓰시죠? 체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쌀은 떨어지고 콩만 남습니다. 우리 뇌도 똑같아요. 중요한 소리는 남기고 시끄러운 소리는 버립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 이 체의 구멍이 커집니다. 쌀도 콩도 다 섞여서 떨어져요. 뇌가 뭐가 중요한 소리인지 못 거르는 겁니다. 제가 경로당 150곳에서 실험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아놓고 TV 뉴스를 크게 틀어놨어요. 그 상태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제 말 들리세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10명 중 6명이 제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들으셨어요. 뭐라고요? 소리가 너무 커요. 하시면서 짜증 내셨습니다. TV를 끄면 그제야 제 말이 들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조용한 곳에서는 괜찮은데 시끄러운 곳에서만 안 들린다? 이건 귀가 나쁜 게 아닙니다. 뇌가 소리를 못 거르는 겁니다. 서울대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시끄러운 곳에서 대화 못 알아듣는 사람 3년 안에 치매 걸릴 확률이 일반인보다 3배 높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뇌가 하루 종일 소리 해독하느라 지쳐버리는 겁니다. 암호 풀듯이 저 소리가 뭐지? 친구 목소리인가? 옆 테이블 소리인가? 하면서 온종일 애씁니다. 그러다 보면 기억력에 쓸 에너지가 안 남는 거예요. 김철수 할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식당 다녀오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셨대요. 집에 와서 누우면 오늘 뭐 했더라? 기억이 안 났답니다. 그게 6개월 계속됐어요. 그러다 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병원 가서 검사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고주파 소리를 못 듣고 계십니다. 여러 소리 섞이면 뇌가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하셨대요. 보청기 하셨습니다. 3개월 뒤에 저한테 전화 오셨어요. 박 부장님, 식당 가도 이제 친구들 말 다 들려요. 머리도 안 아파요. 집에 와서 기억도 잘 나고요.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TV 뉴스 크게 틀어놓고 옆 사람과 대화해 보세요. TV 소리 때문에 짜증나서 끄고 싶으면 경고 단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시끄러운 식당 피하세요. 조용한 곳에서 만나시는 게 뇌 건강에 좋습니다. 둘째, 이비인후과 가서 어떤 주파수 소리를 못 듣는지 확인하세요. 고주파 소리 못 들으면 대화가 더 힘듭니다. 셋째, 보청기 고려하세요.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보청기는 뇌 보약입니다. 제가 직접 이비인후과 5곳 가서 전문의한테 물어봤어요. 보청기 하면 귀 더 나빠지나요? 다들 똑같은 답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안 하면 뇌가 망가집니다. 김철수 할아버지처럼 우리도 다시 친구들과 즐겁게 식사할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시끄러운 놀이공원 가서도 대화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뇌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위는 거울만 있으면 30초 만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놓치지 마세요. 3위는 귓불에 나타나는 주름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거울 보세요. 아니면 손으로 귓불 만져보세요. 귓불 한가운데를 대각선으로 깊게 가르는 주름 있으신가요? 손톱으로 긁어보세요. 쭉 파인 게 느껴지시나요? 이게 있으면 뇌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대구 74세 박영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 딸이 어느 날 제게 사진을 보냈어요. 박 부장님, 우리 엄마 귓불 좀 봐주세요. 이 주름이 원래 있던 건지 모르겠어요. 사진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귓불이 대각선으로 쩍 갈라져 있었어요. 마치 논바닥 가뭄에 갈라지듯이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모시고 당장 병원 가보세요. 빨리요. 딸이 놀라서 물었어요. 박 부장님, 심각한 건가요? 네, 지금 가셔야 합니다. 일주일 뒤에 연락 왔습니다. MRI 찍었대요. 뇌혈관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피가 제대로 안 돌고 있었어요. 초기 치매 진단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 귓불 주름, 이게 심장병이나 뇌혈관 문제 있을 때 나타납니다. 빨리 오셔서 다행입니다. 할머니 딸이 울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박 부장님, 이 주름이 이렇게 무서운 신호인 줄 몰랐어요.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긴 줄만 알았어요. 왜 귓불에 주름이 생길까요? 귓불은 우리 몸에서 끝에 있습니다. 머리 옆에 달랑 매달려 있죠. 그래서 혈관이 아주 가늘어요. 마치 큰 수도관에서 나온 가는 호수처럼요.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가는 혈관부터 피가 안 갑니다. 귓불에 피가 안 가면 귓불이 마릅니다. 논에 물 안 대면 땅이 갈라지듯이 귓불도 갈라지는 겁니다. 제가 직접 촬영을 했습니다. 제 귓불 사진 찍었어요. 제 귓불은 이렇게 매끈합니다. 주름이 없어요. 그런데 치매 진단받으신 분들 귓불 사진 보면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각선으로 깊이 파여 있었어요.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귓불에 대각선 주름 있는 사람, 심장병 걸릴 확률이 2배 높대요. 뇌혈관 막힐 확률도 2배 높고요. 제가 경로당 100곳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어르신 500분 귓불을 직접 봤어요. 그 중에 150분이 대각선 주름이 있으셨습니다. 그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요즘 기억력 어떠세요? 놀랍게도 10명 중 7명이 요즘 깜빡깜빡해요. 이름이 자꾸 안 떠올라요 하셨습니다. 반면에 귓불 매끈한 분들은 10명 중 8명이 기억력 괜찮아요 하셨어요.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거울 앞에 서세요. 귓불을 잘 보세요. 대각선으로 선 하나 그어진 것처럼 보이나요? 손가락으로 따라가 보세요. 움푹 들어가 있나요? 있으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마세요. 지금 발견했으니까 다행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됩니다. 첫째, 내일 당장 병원 예약하세요. 뇌 MRI 찍어 보셔야 합니다. 혈관이 얼마나 막혔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둘째, 혈액순환 도와주는 음식 드세요. 등푸른 생선, 호두, 들기름. 이런 거 드시면 혈관이 뚫립니다. 셋째, 매일 30분 걸으세요. 걷기만 해도 피가 잘 돌아요. 귓불까지 피가 도착합니다. 박영자 할머니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병원 가셨습니다. 혈관 약 드시고 매일 산책하셨어요. 6개월 뒤에 다시 만났습니다. 박 부장님, 주름이 조금 옅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도 맑아졌어요. 며칠 전에는 10년 전 친구 전화번호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여러분, 귓불은 거짓말 안 합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편지예요. 지금 혈관이 막히고 있어요. 빨리 도와주세요 하고 외치는 겁니다. 그 편지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 거울 보시고 확인하세요. 가족들 귓불도 봐주세요. 그게 우리 가족 뇌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댓글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거울 보고 귓불 확인하셨나요? 대각선 주름 있으시면 숫자 1을 눌러주세요. 없으시면 숫자 1을 눌러주세요. 2위는 여러분이 매일 전화하면서 겪고 계실 수도 있는 문제예요. 이게 제일 교활합니다. 본인도 모르게 뇌가 지쳐가거든요. 2위는 자음을 구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화 통화하실 때 이런 적 없으신가요? 상대방이 스프 끓였어요 하는데 스프? 하고 되물으신 적? 크림 발라요 하는데 끓임? 하고 다시 물으신 적? 처음엔 그냥 전화 소리가 안 좋은가 보다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되면 문제입니다. 뇌가 소리 암호를 못 푸는 겁니다. 광주 69세 한영희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 며느리가 제게 상담 왔어요. 박 부장님, 시어머님이 요즘 전화하면 자꾸 되물으세요. 제가 스프 끓였다는데 으프 하시고 크림 바르라는데 으림 하세요. 귀가 나쁜가 싶어서 크게 말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며느리한테 물었습니다. 혹시 아들분한테 전화할 때도 그러시나요?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소리 크기 문제가 아니었어요. 며느리 목소리는 높고 아들 목소리는 낮습니다. 할머니는 높은 소리를 못 듣고 있었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 귀에는 소리를 듣는 털이 있습니다. 귀 안쪽에 아주 가는 털이 수천 개 있어요. 높은 소리 듣는 털, 낮은 소리 듣는 털이 따로 있습니다. 나이 들면 높은 소리 듣는 털이 먼저 죽습니다. 마치 벼가 익어서 고개 숙이듯이 털도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면 높은 소리가 안 들려요. 스, 츠, 푸, 크 이런 소리가 다 높은 소리입니다. 이게 안 들리면 뭐가 될까요? 스프가 으프로 들리고 크림이 으림으로 들립니다. 트럭이 으럭으로 들려요. 제가 경로당 80곳에서 실험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입 가리고 스프, 크림, 트럭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따라 해보세요. 충격적이었습니다. 10명 중 6명이 으프, 으림, 으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인들은 정확히 따라 한다고 하셨는데 높은 소리가 통째로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왜 무서울까요? 뇌가 하루 종일 암호 해독하느라 지치는 겁니다. 으프가 뭐지? 스프인가? 두부인가? 하면서 계속 추측해야 해요. 마치 흐릿한 안경 쓰고 글자 읽는 것처럼 머리가 아픈 겁니다. 서울대 연구팀 발표가 있습니다. 자음 구분 못하는 사람 5년 안에 치매 걸릴 확률이 4배 높대요. 왜냐하면 뇌가 기억할 에너지가 없어요. 소리 해독에 다 써버리거든요. 한영희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며느리랑 전화하고 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셨대요. 오늘 뭐 얘기했더라? 기억이 안 났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님이 제 말에 관심 없으신가 봐요 하고 서운해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할머니가 제 이야기 듣고 병원 가셨어요. 청력 검사 받으셨습니다. 고주파 소리를 못 듣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보청기 하시면 해결됩니다 하셨대요. 보청기 하셨습니다. 3개월 뒤에 며느리가 제게 전화 왔어요. 박 부장님, 이제 시어머님이랑 전화 통화가 즐거워요. 한 번에 알아들으시니까 대화가 돼요. 시어머님도 머리가 안 아파하세요. 며칠 전엔 며느리야 고마워 하시면서 우셨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가족한테 입 가리고 스프, 크림, 트럭 말해달라고 하세요. 여러분이 따라하세요.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으프, 으림, 으럭 이렇게 나오면 위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이비인후과 가서 고주파 청력 검사 받으세요. 어떤 소리를 못 듣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둘째, 보청기 고려하세요. 요즘 보청기는 작아서 안 보여요. 그리고 정부 지원받으면 95만 원에 살 수 있어요. 제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셋째, 전화 통화할 때 영상 통화하세요. 입 모양 보면 이해가 더 잘 됩니다. 한영이 할머니처럼 우리도 가족과 편하게 통화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 목소리도 손주 목소리도 다 선명하게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음 못 듣는 건 단순히 귀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지쳐서 쓰러지기 직전이라는 신호예요. SOS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 신호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 가족들과 발음 게임 해보세요. 그게 우리 뇌를 구하는 길입니다. 1위가 제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문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뇌가 조용히 망가지는 겁니다. 1위는 바로 방치입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4가지 신호 말씀드렸습니다. 소리 방향 못 찾기, 시끄러운 곳에서 대화 안 들림, 귓불 주름, 자음 구분 못하기. 이거 하나라도 해당되면 병원 가셔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에이,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우리 옆집 할머니도 그래 하고 넘어가십니다.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광주 71세 정만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분 아들을 만났을 때가 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아들이 눈물 글썽이시면서 제게 이러시더라고요. 박 부장님, 아버지가 3년 전부터 귀가 잘 안 들리셨어요. 저희가 보청기 해드린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완강히 거부하셨어요. 그런 거 불편하다, 나는 괜찮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우리가 더 강하게 설득했어야 하는데. 아들이 목이 메셨습니다. 지금은 저를 못 알아보십니다. 제 이름도 까먹으세요. 병원 가니까 중증 치매래요.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귀가 안 좋아지신 게 언제부터였다고 하셨죠? 3년 전이요. 그 3년이 아버지의 10년을 앗아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귀로 들어오는 소리가 뇌를 깨웁니다. 소리가 안 들어오면 뇌가 잠듭니다. 마치 사람 안 다니는 길에 풀이 자라듯이 뇌도 소리 안 들어오면 길이 막힙니다. 제가 직접 촬영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다니던 길입니다. 지금은 잡초가 덮었죠? 우리 뇌도 똑같습니다. 3년 방치하면 뇌로 가는 길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난청 방치한 사람 3년 뒤에 뇌 용량이 10% 줄어든대요. 뇌가 쪼그라드는 겁니다. 반대로 보청기 한 사람은 뇌 용량이 유지됐어요. 제가 전국 경로당 돌면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보청기 안에 그거 하면 귀 더 나빠진다며? 이게 얼마나 큰 거짓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직접 이비인후과 5곳 가서 전문의한테 물어봤습니다. 보청기 하면 귀 나빠지나요? 5분 다 똑같은 답 하셨어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안 하면 뇌가 망가집니다. 전주 한옥마을 경로당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은 제게 이러셨어요. 나는 괜찮아. 큰 소리는 다 들려. 작은 소리만 안 들릴 뿐이야. 저는 할머니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럼 손주 목소리 잘 들리세요? 할머니가 멈칫하셨어요. 글쎄 손주는 목소리가 작아서. 그게 아니에요. 손주 목소리는 높습니다. 할머니는 고주파를 못 듣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나는 괜찮다 하고 계신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러십니다. 보청기 비싸잖아. 200만 원씩 한다며? 나는 그럴 돈 없어. 아니에요. 정부 지원받으면 95만 원에 살 수 있어요. 제가 직접 보청기센터 7곳 방문했습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상담받아 봤어요. 어떤 데는 240만 원, 어떤 데는 180만 원, 어떤 데는 정부 지원 포함해서 95만 원. 기능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도 비싸다. 나는 괜찮다 하시면서 안 하십니다. 3년 지나면 치매 약 먹으셔야 해요. 치매 약은 한 달에 20만 원입니다. 1년이면 240만 원이에요. 보청기보다 비쌉니다. 더 무서운 건 뭘까요? 치매 약은 진행을 늦출 뿐입니다. 되돌릴 수 없어요. 그런데 보청기는 지금 당장 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정만수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아들이 제게 마지막에 이러셨습니다. 박 부장님, 부모님 모시는 분들께 꼭 전해주세요. 부모님이 괜찮다 하셔도 믿지 마세요. 우리가 강하게 병원 모시고 가야 해요. 그게 효도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울컥했습니다. 3년만 빨리 조치했어도 할아버지는 지금 손주 이름 부르고 계셨을 텐데요. 여러분, 나이 들면 다 그렇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나이 들어도 귀 건강하신 분 많아요. 80세인데도 귓불 매끈하고 소리 잘 들으시는 분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관리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신호 왔을 때 바로 조치했느냐 방치했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지금 5가지 신호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내일 당장 병원 예약하세요. 나중에, 다음에, 괜찮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내일이 1년 뒤가 되고 1년이 3년이 됩니다. 그러면 돌이킬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귀가 보내는 치매 신호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5위, 소리 방향 못 찾기. 4위, 시끄러운 곳에서 대화 안 들림. 3위, 귓불 대각선 주름. 2위, 자음 구분 못하기. 그리고 1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방치하는 것.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뇌가 지금 신호 보내고 있는 겁니다. 나 지금 힘들어. 도와줘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해야 할까요? 첫째, 오늘 당장 거울 보세요. 귓불 확인하세요. 대각선 주름 있으면 내일 병원 예약하세요. 이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 뇌를 10년 더 쓸 수 있습니다. 둘째, 가족들과 박수 게임 하세요. 눈 감고 어디서 소리 나는지 맞춰보세요. 10번 중에 절반도 못 맞추시면 이비인후과 가세요. 재미있게 하시면 됩니다. 손주들이랑 같이 하시면 더 좋아요. 셋째, 전화 통화할 때 자음 잘 들리는지 확인하세요. 스프, 크림, 트럭 이 말이 정확히 들리시나요? 아니면 으프, 으림, 으럭 이렇게 들리시나요? 후자라면 고주파 청력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넷째, 보청기 두려워하지 마세요. 보청기는 뇌 보약입니다. 제가 전국 이비인후과 돌아다니며 확인했어요. 보청기 하면 귀 나빠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안 하면 뇌가 망가져요. 그리고 정부 지원받으면 95만 원에 살 수 있어요. 다섯째, 혈액순환 도와주는 음식 드세요. 등푸른 생선, 호두, 들기름. 이런 음식이 혈관 뚫어줍니다. 귓불까지 피가 잘 돌아요. 여섯째, 매일 30분 걸으세요. 걷기만 해도 뇌로 피가 잘 갑니다. 손주 얼굴 보면서 오래 살 수 있어요. 부산 김철수 할아버지 기억하시죠?
3개월 뒤 제가 다시 전화 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주랑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손주가 신나게 떠들었어요. 그래? 무슨 그림 그렸어?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대답하셨어요.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 잘 들려요. 전에는 할아버지가 잘 못 들으셔서 슬펐는데.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했어. 이제는 할아버지가 다 들을 수 있어. 사랑해. 전화 끊고 할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부장님, 손주 목소리 다시 듣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3년 전에 진작 했어야 했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입니다. 그 순간 제 눈에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제가 300곳 경로당 도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시작입니다. 제가 왜 3년간 전국 300곳 경로당을 돌았을까요? 제 돈 500만 원 들여서 1200분 어르신을 만났을까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서입니다. 여러분처럼 건강하게 손주 얼굴 보면서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진심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배우자분께 보여드리세요. 형제 자매분들께도 보여드리세요. 경로당 가시면 친구분들한테도 보여드리세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10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거울 봤는데 귓불 주름 있었어요 하시면 제가 답변 드립니다. 병원 다녀왔어요 하시면 제가 응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여러분,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귀 건강이 곧 뇌 건강이고 뇌 건강이 곧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거울 보세요. 가족들한테 전화하세요. 병원 예약하세요. 그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고 가족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제가 35년간 식품 유통 현장에서 일하며 느낀 게 있습니다. 건강은 돈 주고 살 수 없지만 무지는 지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무지를 지식으로 바꿔드렸습니다. 이제 실천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전국을 돌아다니며 여러분께 필요한 정보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